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호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25년 청춘을 줄곧 노동운동에 담아왔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10여 년 동안 지명수배를 받았고 만삭의 몸으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얼마나 강한 인명의 소유자였으면 그 고된 삶을 다 감당했느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념 때문도 제 개인의 명예나 영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노동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불온한 사상범으로 낙인 찍히고 산업혁군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저를 노동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이 흘린 땀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운동 25년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과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1700만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표하는 일에 소명의식과 강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길이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에서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전한 산업국가일수록 노동의 중요성은 큽니다. 그럼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국가인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노동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통치 비전을 약 800여 개의 깨알 같은 주제어로 말씀하시면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주요 정상들이 자신의 사회, 경제, 민주주의를 말할 때 노동이라는 단어는 빠뜨리지 않는 중요한 정치 언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총리도 다 같은 인민이며 나는 여러분들이 고용한 노동자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강한 노동조합 없이는 강한 중산층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한 노동자들이 경기 회복의 수혜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변하게 내답할 부존자음도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데는 노동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곁가지가 아니고 적통입니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과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노동이 이념의 언어라는 편견이야말로 편견입니다. 노동은 만국의 공동어이자 세계 시민의 언어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여야 의원들께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온 세계가 노동절로 부르고 있는 5월 1일을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돌려줍시다. 지난 금요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해고 무효 소송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생사를 넘나든 지 1341일 만의 일입니다. 24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버린 모진 세월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 판결은 참으로 값집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에 앞장서온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번 판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절규해온 그들에게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법부에 이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행 정리해고법은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IMF 구제금융은 조기 졸업이 선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리해고법은 10수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정치권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해오는 동안 이 나라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은 한이 쌓여갔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리해고법을 개정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판결을 비롯해서 통상임금, MBC 파업 등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전경유착, 노동배제적 노사관계는 오늘날 시대정신과 더 이상 부합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노사관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도 양극화해서도 복지국가도 민주주의도 불행한 노동 앞에 멈춰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서 월급을 올리는 경제가 아니고서는 내수를 진작할 수도 성장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도 정부의 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 주체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갈등 조정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 개혁은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이 고통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따르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오랜 정경유착, 노동 배제 정치와 단절하고 공존의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통상임금 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문제, 공공개혁 문제 등 노사 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조정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은 정지 상태입니다.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뿌리 깊은 노동 배제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제 공존의 노사관계를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국회 내 사회경제전략대화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실종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복원함으로써 경험과 신뢰를 쌓을 때 사회경제전략대화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구의 위상으로까지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계에도 제안드립니다. 노동운동도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철도 파업은 노동운동에게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철도 민영화 중단이라는 시민적 이익에 앞장선 노동조합에게 국민들은 시민의 발을 묶는다는 비난 대신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과제에 책임있게 나서고 전투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틀내에서 노동과 시민이 만나게 될 때 노동운동도 얼마든지 시민의 호민관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가정책의 물꼬도 바꿀 수 있는 준정부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 철도 파업이 보여준 경험을 교훈 삼아 사회 책임 노동운동으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실리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노동조합이 사회경제 개혁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하고 노조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데 혼심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힘을 모으기 위한 통합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